매도인, 중개인, 매수인 이 3자의 협상의 테이블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중개자는요, 이 가운데 있는 중개자는 누구한테 가게 돼 있어요? 중개자. 그 다음에 B. 누구한테 갈까요? 돈 쏘는 사람. 돈 쏘는 사람. 누구한테 가는지 돈 쏘는 사람. 예, 또 매수인. 누구한테 갈까? 이것도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협상의 테이블 할 때 이 중개인은 또 내 편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뭘까요? 누구 편 들까? 매수자. 거래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 할 생각이 있는 사람. 틀렸습니다. 복비 더 준다고 하는 사람? 그것도 아니야? 내가 마음에 더 드는 사람이야? 틀렸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끌고 올 수 있어. 우리가 또 이거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매수인을 끌고 와야 돼. 이게 뭐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 이게 엄청난 성과가 하나 있습니다. 성과. 오늘 결정 나가지고 오늘 사서 내일 등기. 봐봐요. 내일 등기. 이게 처음에 매매가가 얼마였느냐? 4억 5,500 맞죠? 네. 이게 전세가 3억. 예.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가 저층도 4억 한 초반. 저층은 이미 앞이 건물로 막혀 있어. 약간 뷰가 한 10층 이하는요, 거기 아너스 10층 이하는요 좋지 않아요. 진짜 내부 딱 들어가잖아? 거긴 뭐예요? 주상복합 고층 뷰, 약간 이걸 선호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이유가 좀 큰데 10층 이하는요 최악이에요. 뷰가 최악 뷰. 막혀 있다고. 그리고 또 OP 뭔가 짓고 있잖아요. 그 옆에.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어쨌든 로얄 팰리스랑 뭔가 이런 거기에 상호 어울러져가지고 10층까지는 뷰가 그냥 그 동네 뷰 그냥 잠깐 이거 안 좋다고요. 근데 이게 거의 4억 초반에 많이 거래가 됐죠. 네. 또 뷰가 좋은 것은 4억 9천까지 거래가 됐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매물이 이제 4억 초반이 없죠. 네,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 최악 뷰를 갖고 있어서 4억 초반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것도 싸다고 인식해가지고 초급매물. 그러니까 샀겠죠. 거기 미쳤다고 샀겠어요? 갔는데 앞이 막 답답하고 진짜 막혀있어요. 근데도 4억 초반에 샀다고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거기는 고층 그 뷰다 보니까 고층 뷰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로 뷰값이 엄청 커요. 근데 우리가 20층이죠 여기. 45층에 20층이에요. 보통 로얄층 기준하면 어느 정도예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접근하자고요. 거의 절반 이상, 절반 전후부터. 그러면 보통 최저 잡으면 한 15층 이상부터가 보통 이제 로얄층.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20층짜리다. 한 10층 전후가 로얄층 아니에요? 그쵸. 네. 절반 전후가 로얄층이라고 또 표현해요. 근데 고층뷰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또 프리미엄 붙어서 비싸지고요. 근데 20층 괜찮죠? 일반 아파트로 따지자면 굉장히 고층이에요. 네, 낮은 층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 고층 뷰에 준하는 가격을 가져가요. 애매한 15층도 아니잖아. 더 높잖아요. 20층. 들어가면 좀 높은 느낌 나요. 네, 안 가보셨구나? 안 가봤어. 저도 거의 1층, 2층 아주 높은데 살아봐야 빌라 4층인데 그래서 안 살아보긴 저도 잘 모르는데 가끔 집 보러 가면 한 20층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이거 딱 보면 얼마까지 깎아주려고 딱 내는 거예요? 4억 5천. 네. 뭐 4억 6천이면 4억 6천이고 4억 5천이면 4억 5천이지 4억 5,500원 넌 100% 4억 5천에 분명히 깎아달라고 내 분명히 아는데 4억 5천은 난 팔 거야. 이게 의지가 딱 보이는 게 이게 저도 이렇게 내놓을 때가 있어요. 전세. 네. 500만 원만 깎아주려고. 이게 거의 그럼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이 깎아주면 좀 할게. 이런 식으로 협상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힘써서 집주인하고 잘 말할 테니까 힘써가지고 500만 원을 깎아줬어. 이미 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500만 원 깎아줄 생각이었는데 엄청나게 깎아줬다고 하겠죠. 근데 어떻게 깎았죠? 저는 4억 3,500. 네. 쭉쭉 깎아버렸죠. 얼마를 더 깎았죠? 한 1,500. 기존가에서 한 2,500, 2,000만. 절대 안 된다고 했었어요. 2,000만 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깎을 수 있겠죠? 협상의 테이블에 앉으면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뭐냐? 협상할 때가 뭐가 있죠? 가장 크게 뭐 나라 대 나라 협상, 뭐 외교 협상, 그다음 또 뭐가 있죠? 협상, 뭐 기업 간의 협상, 또 개인 간의 협상.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하면서 협상을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친구 관계, 뭐 가족 관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고 협상하고 모두 협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대화를 나누더라도 이 사람하고 나는 협상의 테이블에 앉았다고 가정을 해요. 사고 자체가 여러분하고 틀리죠. 이렇게 사고를 하시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미 매도인은 4억 5천만 생각하고 이렇게 대놓고 했다니까? 나는 당신하고 조건, 협의, 협상할 여지가 없어 하고 이미 나는 표시를 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죠? 이 불가능한 협상을 가능케 만든다. 이게 협상 능력이죠. 네, 협상 능력. 줄여서 협상력. 협상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죠. 그죠? 4억 3,500. 그게 뭐냐? 이 조건과 목적을 그걸 상대방한테 관철시켜야 돼요. 관철. 나의 조건과 목적을 상대방한테 자꾸 관철시켜야 돼요. 어떻게? 지피지기. 상대방의 정보를 다 알면서 내 조건은 전략을 짜는 거죠. 지피지기로. 그러면 전략이 나와요. 어떻게, 어떤 말을, 어떠한 컨셉을. 제가 항상 무슨 컨셉으로 하라고 했죠? 힘들다. 네. 그리고 그 전략은 항상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 딱 저는 4억 3천으로 얘기했거든요. 안 된대.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한번 해봐. 제발 부탁인데. 알잖아. 내가 돈 없다는 거. 나 좀 도와줘. 사모님. 알겠어. 한번 얘기라도 해볼게. 진짜 안 된대. 아 그래요? 그냥 4억 원래 4억 5천인데 4억 4,500에 그냥 사. 내가 이건 잘 얘기해볼게. 설득해볼게. 그럼 괴리감이 엄청 크잖아. 그치. 그럼 어떡해. 그것도 나한테 힘써줘가지고 4억 4,500에 해주겠대. 그냥. 근데 나는 4억 3천 얘기했는데 그럼 괴리감이 어떻게 돼요? 괴리감? 조건과 목적이 완전 그럼 괴리. 상대방과 나하고 괴리가 있죠. 그럼 이 협상이 결렬되는 거예요. 결렬. 네, 괴리감이 좁혀지지 않잖아요. 이게 부동산 가격 협상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괴리가 크면 그래서 북한과 한국은 항상 괴리감이 커서 결렬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걸 좁혀나가야 돼요. 그 의식을 해야 돼요. 아 지금 괴리감이 커서 이거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구나. 근데 협상이 되려면 이 괴리감을 좁혀야 되는데 어떻게 좁히지? 어떻게 좁힐까요? 그래도 어떻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계속 관철시키는 거예요. 내 조건과 목적. 계속 여기다가 관철을 시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일반 사람은 이 소리를 듣잖아요. 4억 4,500. 포기하고 딱 뒤로 물러서요. 그냥 100%예요. 일반 사람들하고 하니까 너무 쉬워요. 사실. 저는 그냥 웃으면서 해요. 별의별 숱한 협상을 다 겪었으니까. 칼 들면서 막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이런 가격 협상하는 것은 그냥 웃으면서 행복하게. 절대 안 된대. 그럼 바로 빼서 4억 4,500도 감사해요. 이렇게 한다고요. 진짜예요. 이것도 엄청난 감지덕지지. 일반 사람은 여기까지 가지도 못해. 솔직히 4억 5,500에서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게 500 깎이는지도 모르고 좀 깎아주면 살게요. 그럼 어떻게? 걸려들었다. 500 안 깎아줘도 얘는 사겠네. 그럼 어떻게 해? 4억 5천 300 아니면 한 200에서 300 이렇게 깎아줘요. 200에서 300 깎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한테 고생했어요. 복비 좀 더 주는 식으로 끝내죠. 부동산이 다 그 의도를 아니까 나 열심히 했어요. 나 복비 좀 더 챙겨줘. 근데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깎아버리죠. 계속 관철을 시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뒤로 절대 물러나서면 안 돼요. 이런 협상의 테이블을 앉아서 할 때 진짜 왜 이게 어려운 줄 아세요? 저도 그렇게 베테랑인데도 진짜 가끔 가다가는 저도 약간 이런 얘기 들으면 물러나고 싶은 생각들이 여기까지 꽉 차요. 근데 거기서 진짜 고수와 프로와 일반 사람하고 차이는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러나지 않고 얘기를 나눠가면서 계속 풀어나가는 관철시키고 그러면은 끝내 또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4억 3,500 그냥 만들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다 협상의 그런 고도의 전략과 전술이 다 들어간 거죠. 사실 보기에는 되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따라할 수 없죠. 이건 엄청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어려워요. 100만원 200만원 깎는 거하고 천이 차이예요. 1000만원, 2000만원, 30만원 깎아야 되는 협상. 그래서 계속 이 조건과 목적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바로 끝납니다. 게임은 끝나요. 이게 엄청나게 근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끔 또 만들어요. 상대방도 부동산 사장님들이 얼마나 고수인데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들 매수자들을 일반 사람으로 생각하고 고도의 전략을 또 펼친다고요. 막 자유자재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결정타 멘트 한 번만 통화할 때 결정타. 결정타? 네. 제가 그 책에 다 알려드린 것처럼 제가 항상 이제 막판에 이제 굳히기를 해나가는 거죠. 굳히기.
근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냥 그거를 말로 진짜로 행동화 했을 뿐이고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르죠. 난 4억 3,500 아니면 안 사. 그렇게 저랑 한 거의 반나절 계속 이랬다 저랬다 통화했다 매도인하고 무슨 얘기했냐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했다가 뭐 살듯하게 또 얘기했다가 또 그럼 너무 또 비싼 거 같다 어쩌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나한테 이끌고 왔잖아. 이미 내 쪽으로 끌고 왔어. 이 사람을 저쪽에 있던 거를 이렇게 끌고 왔단 말이야. 내가 막 태웠단 말이야. 이쪽 막 4억 4,500에 살까 말까 4억 살듯 말듯 하면서 처음서부터 4억 3천, 네, 나 해줘라. 이게 얘기를 안 하고 조금 깎아주세요. 그래서 아니죠. 처음서부터 제 처음부터, 다 4억 3천. 4억 3천. 네, 처음부터 뭐 조금 깎아달라는 말 이번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포인트입니다. 네, 그거는 입 밖에 꺼내시면 안 돼요. 절대. 조금이란 건 없어요. 잡아먹히기 쉬운 단어 선택이에요. 협상에 금지어 같은 건 다 있어요. 사실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협상에 관련 책만 여러 권 읽었고요. 실제로 저는 내 인생의 협상이었어요. 기업 간의 협상, 개인 간의 협상. 그래서 저는 협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협상가들의 만남까지도 저는 실제로 옆에서 다 목격을 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협상하는지도 저는 진짜 프로끼리 만나면 작살납니다. 또 재밌어요. 고도의 전략과 전술이 둘 다 저는 이제 제 3대에서 보면 다 보이니까 와 저렇게 핑퐁을 치는구나. 고도의 협상가는요 단어 하나하나 선택부터 달라요. 저도 이제 그게 연습이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협상할 때 예전에 그 나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전 그 사람의 눈빛과 움직임과 손동작 이런 것까지 숨소리까지 전화 통화할 때 숨소리 체크하면서 그 통화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대화와 단어 선택을 하면서 흔들리고 있는지 흔들리는 거 체크해 딱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4억 3,500은 조금 안 되는데 그 고도의 흔들림 그 일반 사람은 눈치를 못 채요. 근데 저는 딱 체크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왜? 나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매도인한테 접촉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직접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고도의 전략으로 이 사람의 숨소리부터 뭐 흔들림이나 말투나 이 단어 선택 다 파악합니다. 제가 그냥 뭐 건성건성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파악하면서 제 컨셉 확실하게 잡고 무너지지 않고 확실하게 계속 내 조건과 목적을 관철시키면서 이 사람을 전부를 다 캐치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죠.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자꾸 내 편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 4억 3천밖에 없어 돈. 나 좀 도와줘. 왜 그래요? 알잖아. 좀 말 좀 해주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뭐 제가 뭐 그냥 떠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4억 3천에 산다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돈 있었으면 내가 못 샀겠어요? 4억 5천이라도 사지? 저도 이렇게 사장님하고 밀당하는 거 저도 힘들지. 이런 식으로 계속 데리고 와. 주도권을 뺏기지 말라고요. 안 된다니까 학생. 누가 지금 아무리 급해도 차라리 안 판대. 실제로 안 판다고 했어요. 그렇게 까는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지금 부동산을 20년, 이제는 20년인데 그렇게 까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그러면 그걸 다시 그런 사람조차도 끌고 와야 돼, 내 편은. 어렵죠. 근데 그런 거를 할 줄만 알면 그것도 눈에 보이면 재밌다고요. 그런 사람이 근데 딱 진짜 내 편에 딱 앉게 돼요. 진짜라니까요. 모든 부동산 사모님들이 사장님들이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잖아요. 60대 분들이 많잖아요. 저조차도 다 엄마 아빠 뻘이라고요. 그런 분들이 저 보면 아들 같잖아요. 아무리 제가 뭐 날고긴다고 해도 아들 같은 놈이 전 처음에 없는 컨셉만 가면 막 어리숙하고 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하고 주도권은 뺏기지 않고 막 가져가려고 하고 하겠죠. 근데 그런 거를 다 보면서 어리숙하게 표현 컨셉을 잡아가면서 도와주게끔 이렇게 딱 끌고 주도권을 끌고 와야 된다고. 그러면 다 걸려들어요. 100% 안 걸려드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고도의 전략과 이 협상의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4억 3,500 이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4억 3천은 좀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했던 금액 같아. 그래서 제가 4억 3천을 계속 얘기하다가 이게 상대방도 좀 짜증만 하고 이제 나도 아무리 해도 4억 3천은 한 2,500 깨는 건데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제가 500 살짝 올린 거예요. 500. 그러니까 나도 양보했다. 마지막에. 최선을 다했다. 당신도 이제 최선을 다해달라. 난 4억 3,500을 절대 꺾을 생각 죽어도 없다. 난 4억 3,500은 산다. 근데 난 4억 3,500 아니면 안 산다. 이 두 가지를 딱 표현해줘야 돼.
4억 3,500이면 이제 당장 계약금 쏠게 산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계약금 바로 이게 중요해요. 바로 쏠게. 얼마나 달콤해요. 이 부동산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쏠게. 부동산 사장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뭐예요? 안 산다. 알아볼게. 그러면은 이 협상의 테이블에 딱 앉았을 때 중개자가 딱 껴있죠. 매도인, 중개인, 매수인. 이 3자의 협상의 테이블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중개자는요, 이 가운데 있는 중개자는 누구한테 가게 돼 있어요? 중개자. 그 다음에 B. 누구한테 갈까요? 돈 쏘는 사람. 돈 쏘는 사람. 누구한테 가는지 돈 쏘는 사람. 예, 또 매수인. 누구한테 갈까? 이것도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협상의 테이블 할 때 이 중개인은 또 내 편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보는데 어떻게 해? 뭘까요? 누구 편 들까? 그래서 거래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 할 생각이 있는 사람. 틀렸습니다. 복비 더 준다고 하는 사람? 그것도 아니야? 내가 마음에 더 드는 사람이야? 틀렸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끌고 올 수 있어. 매수인으로 끌고 와야 돼. 이게 뭐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 괴리감이 큰 사람. 좀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오나요? 협상의 테이블, 협상을 좁혀가서 그 협상의 합의점을 찾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죠? 괴리감이 크면 안 된다고 했죠? 괴리감이 크면 뭐가 된다?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협상이 되려면 괴리감을 좁혀나가야 되는 그게 협상이죠.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에 중개인이 꼈다. 야, 이 중개인은 정말 머리 아파요. 별것도 아닌 협상도 이 중개인이 끼잖아요. 굉장히 머리 아파집니다. 양쪽을 누구 편으로 들 줄 몰라. 근데 정말 현명한 중개자는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협상을 시켜서 자기는 복비를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괴리감이 큰 쪽을 자꾸 설득을 시키고 자꾸 합의점을 찾게 하고 또 문제를 제기를 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4억 3,500을 제기한 사람 얘 문제죠. 그렇죠. 문제잖아.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나는 빨리 협상을 이 결렬, 괴리감을 빨리 없애서 협상을 시키고 싶은데 얘 때문에 협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중개인 입장에서는 얘를 관심을 자꾸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집주인한테 관심 안 가죠. 어제 저랑 그 협상하면서 집주인은 그냥 허수아비였어. 제가 안 봐도 비디오 다 그렇게 그리는 그래요. 저한테 다 관심을 갖게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매수인이 4억 3,500, 그러니까 둘 다 어느 정도 괴리감을 좀 좁혀야 이거 협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개인은 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매도인한테 달라붙어서 이제 설득을 하겠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 그러니까 괴리감이 큰 사람한테 일단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그냥 뭐 이래도 저래도 그러면 다 매도인한테 가요. 그 관심이. 매수인한테는 관심이 없다고요. 부동산 사장님은. 근데 그 괴리감을 애초부터 문제 제기를 내가 만들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물론 그 문제 해결의 키는 매도인한테 있으니까 그 문제 제기를 갖고 매도인한테 쏟아붓겠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쏟아붓게끔 만들어내야 되지. 근데 처음부터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래도 저래도 어느 정도 협상을 했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나한테 관심 안 갖고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근데 집주인한테 상대방한테 쏟아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하면서 괴리감이 좁혀지면서 내가 원하는 금액과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조건 목적을 관철시키는 거. 그래서 괴리감이 크게. 그럼 괴리감이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컨셉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도 필요하고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과 친분을 나누면서 마음과 감정을 다 내 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문제를 그때 하나씩 탁탁 만들어내는 거죠. 4억 3천. 이거 문제가 엄청 큰데. 중개인 생각하겠죠. 보통 돈이 아니네. 다시 한번 안 돼. 4억 3천. 4억 5천이면 그냥 4억 3천 5백이요. 아이씨 큰일 났네. 괴리감이 엄청 크네. 이 사람 어떡하지? 설득을 해도 나한테는 안 먹혀. 그럼 나한테 안 먹히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설득하려고. 상대방한테, 매도인한테 쏟아붓겠지. 내가 자꾸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막 불쏘시개처럼 막 이제 얘기해. 그 다음에 난 절대 협상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근데 다 될 것처럼 됐다가 마지막에 안 된대. 그럼 중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환장하지.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쏟아붓지 마, 판에. 자기도 모르게 쏟아붓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